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의 조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3D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는 3D 오브젝트, 카메라, 그리고 조명 세 가지인데요. 이전 강좌에서 3D 오브젝트랑 카메라는 했었죠. 오늘 그 마지막 조명에 대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3D 오브젝트나 카메라 할 때 전부 조명 없이 3D 공간 잘 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조명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3D 공간이 구성이 됩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가 조명 레이어를 생성하지 않으면 애프터 이펙트는 3D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디폴트 조명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방금 디폴트 조명이 자동으로 구성된다고 했으니까 그거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디폴트는 말 그대로 디폴트인 겁니다.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조명인 거죠. 더 자세히는 3요소를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애프터 이펙트 기초 강좌 10강 3D 오브젝트 할 때 레이어의 설정 중 3D 레이어 체크하면 3D 공간이 구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나 조명 없이 그냥 레이어만 가지고 3D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3D 공간이 구축이 됐을까요? 바로 애프터 이펙트가 사용자가 카메라랑 조명 레이어를 안 만들었네? 하고 디폴트 카메라, 디폴트 조명을 만든 겁니다. 디폴트는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 없는 녀석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 카메라가 생성되면 화면은 카메라 툴을 이용해서 회전을 시킬 수는 있지만 세팅을 바꾼다던가 키프레임을 잡는다던가 할 수는 없습니다. 키프레임을 못 잡기 때문에 3D 공간을 구성하더라도 카메라 무빙을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디폴트 조명도 디폴트 카메라처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조명 종류를 선택할 수도 없고요. 키프레임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디폴트 조명은 그냥 공간 전체를 환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그림자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카메라 레이어를 생성하게 되면요. 애프터 이펙트는 사용자가 카메라 레이어를 만들었네? 하고 디폴트 카메라를 없애고 사용자가 만든 카메라의 화면을 보여지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용자는 편하게 카메라 포지션도 잡고 키프레임도 잡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여기에 추가로 조명 레이어까지 생성을 하면 사용자가 조명 레이어도 만들었네? 하고 모든 디폴트 빛들을 없애고 사용자의 조명만 보여지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명의 세팅도 바꿀 수 있고 키프레임도 잡을 수 있고 물체의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가 3D를 구성하는 방식 다들 이해되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조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애프터 이펙트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 뉴 컴포지션. 사이즈는 저는 1920-1080, 프레임 레이트는 23.976, 듀레이션은 10초. 오케이. 제공해드린 배경 이미지를 넣어볼게요. 배경 컴포지션에 넣으시고 3D 레이어를 체크합니다. 이렇게 3D 레이어를 체크하면 우리가 지금 카메라나 조명 아무것도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메라랑 조명은 디폴트로 생성된 상태입니다. 배경 스케일을 한번 키워볼게요. S 눌러서 스케일을 150으로 만들어 볼게요. 키우시고 P를 눌러서 Z 값을 뒤로 100만큼 밀어볼게요. 뷰는 투 뷰로 놔둘게요. 오른쪽에 탑뷰, 탑뷰가 표시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왼쪽 뷰를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디폴트 카메라, 여기는 탑뷰. 이 상태로 텍스트를 한번 써볼게요. 위에 타입 툴 선택하시고 클릭, 에디터 몽키 써보겠습니다. 저는 티몬체로 한번 해볼게요. 티몬체로 있고
티몬체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밑에 더보기란에 그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무료 폰트니까 받으시면 돼요. 이 글씨도 3D 레이어 체크할게요. 3D 레이어 체크했고, 지금 디폴트 카메라 상태라서 카메라의 키프레임이나 이런 건 잡을 수 없지만 카메라 툴을 이용해서 회전 같은 건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상단 카메라 툴 보시면 여기 3개가 있죠. 이 첫 번째 게 선택하시면 회전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면을 회전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는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그리고 세 번째 거는 Z축으로 줌인 줌아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툴을 이용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선택 도구 상태에서 Alt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에 카메라 표시로 바뀌거든요.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들어가시면 회전, 휠을 누른 상태로 들어가시면 이동,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들어가시면 줌인 줌아웃. 이렇게 됩니다. 편하신 방식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조명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타임라인 패널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뉴, 라이트 누르시면 이런 세팅 창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라이트 타입이라고 있죠? 쭉 열면 4개가 나오는데요. 어떤 조명을 만들 건지 정하는 곳이에요. 사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3점 조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물 사진의 경우 주광인 키라이트, 그리고 반대쪽 얼굴에 생기는 그림자를 없애주기 위한 필라이트, 보조광이죠. 인물과 뒷배경을 분리해주는 백라이트,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여기서 메인이 되는 키라이트로 원통형의 조명을 쓸지 아니면 원형 모양의 조명을 쓸지, 이런 거는 내고자 하는 분위기에 따라 또는 사용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꼭 주광은 어떤 조명을 써야 한다,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주광으로 쓸지 보조광으로 쓸지 골라 사용할 수 있는 조명이 3개가 있습니다. 패러럴, 스팟, 포인트, 이렇게 3개고요. 앰비언트는 추가적인 보조 조명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조명은 바로 위에 3개예요. 간단하게 구분해서 설명하자면, 패러럴 라이트는 한 방향으로만 쏴주는 빛을 의미합니다. 좁은 영역이 아니라 전체 영역에서 그 방향으로만 쏴줘요. 태양과 같은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팟라이트는 원통 같은 조명이에요.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죠? 빛의 영역이 원통으로 떨어지고 정말 많이 사용되는 핵심 조명입니다. 포인트 라이트는 전구나 풍선 모양의 조명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정 방향 없이 사방으로 빛을 뿜어내는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공간에 빛을 퍼뜨릴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따가 이 3가지 조명들 설명하면서 같이 해볼게요. 스팟 라이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라이트 타입에서 스팟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색을 정해줄 수 있고요. 인텐시티는 강도죠. 빛의 색이. 콘 앵글은 이제 스팟라이트는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형의 넓이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의 부드러움을 정해줄 수도 있고요. fall off라고 하는 게 지금 논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은 지금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없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논으로 놔둘게요. 밑에 캐스트 섀도우,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섀도우 다크니스, 100에 가까우면 검해지고요. 낮추면 흐려집니다. 섀도우 디퓨저는 부드러움의 정도예요. 그림자의 부드러움. 여기 캐스트 섀도우는 라이트에도 있고 나중에 보면 이제 레이어에도 있거든요. 그 용도가 다릅니다. 라이트에 있는 캐스트 섀도우는 체크가 됐다고 해서 그림자가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명이야 라고 설정해 놓는 겁니다. 아니 조명 있으면 그냥 그림자 만들면 되지 왜 그걸 설정하죠? 라고 할 수 있지만 조명이 하나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조명이 10개씩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10개에서 전부 다 그림자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메인이 되는 라이트만 캐스트 섀도우를 체크해 놓고 나머지 9개는 캐스트 섀도우를 꺼버리면 빛은 나오지만 그림자가 생성되지 않는 9개와 빛도 나오고 그림자가 생성되는 메인 조명 하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조명에 있는 캐스트 섀도우는 그림자를 직접적으로 만들어주는 용도라기보다는 야, 이 조명으로 그림자를 생성할 수 있어 라고 세팅하는 겁니다. 그냥 오케이 눌러볼게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요? 공간이 어두워졌죠. 디폴트 조명이 없어지고 이 스판 라이트의 조명만 남게 됩니다. 설정을 바꾸고 싶으시면요 컨트롤 시프트 Y로 바꿔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죠. 콘 앵글이 이 앵글입니다. 앵글 각도가 커지면 중앙과 여기의 각도가 넓어지면서 이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패더 값은 부드러움 정도라고 했죠. 이거 높여주면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컨트롤 시프트 Y로도 할 수 있지만 단축키가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시면 상단에 레이어 그리고 라이트 세팅 이라고 있죠. 이걸 선택하셔도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밑에 라이트 레이어 있잖아요. 여기 속성을 여시면 라이트 옵션 있죠. 여기 내려가면 또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팅을 해주셔도 돼요. 세 군데 중에 편하신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제 레이어를 한번 볼게요. 에디터 몽키 텍스트의 속성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면 매터리얼 옵션이라고 있죠. 열어볼게요. 그러면 캐스트 섀도우라는 게 꺼져 있습니다. 캐스트 섀도우라는 게 뭐냐면 레이어에 있는 캐스트 섀도우는 만약에 조명 중에 섀도우를 쓸 수 있는 아까 우리가 조명에다가 캐스트 섀도우를 체크했잖아요. 그래서 캐스트 섀도우가 체크되어 있는 조명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나의 그림자를 만들어줘 라는 얘기예요. 캐스트 섀도우는 체크하시면 그림자가 생겼죠. 화면을 돌려볼게요. Alt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회전. 원뷰로 바꿔볼게요. 이게 그림자가 생겼죠. 그리고 라이트 트랜스미션은 색이에요. 색. 그래서 이걸 올리면 그림자의 색을 약간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가죠. 레이어의 색깔처럼. 그래서 그림자의 색을 조금 레이어의 색으로 맞춰주고 싶다 라고 할 때 넣어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부자연스럽습니다. 약간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억셉트 섀도우라는 게 있어요. 아니 캐스트 섀도우도 있고 억셉트 섀도우도 있고 이건 뭔가요? 캐스트 섀도우는 에디터 몽키의 캐스트 섀도우이기 때문에 에디터 몽키라고 하는 그림자가 발생이 될 테니까 다른 데서 받으려면 받아 라고 그냥 쏘는 게 캐스트 섀도우고, 억셉트 섀도우는 뭐냐면 만약에 내 앞에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물체가 있으면 나한테 그림자 표시해줘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뉴로 해서 텍스트를 하나 더 만듭니다. 뭘 만들 거냐면 팬더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또 글씨체 티몬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티몬체 만들고 3D 레이어 체크하시고 이동을 시킵니다. 앞으로 좀 빼야 되겠죠? 앞으로 좀 빼면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이 상태에서 팬더 속성으로 들어갈게요.
메테리얼 옵션에 캐스트 섀도우라는 게 꺼져 있습니다. 키시면 그림자가 밑에 생기죠. 그러면서 화면 돌려보시면 여기 에디터 위에도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에디터 몽키라는 글씨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에디터 몽키에서 억셉트 섀도우를 꺼주시면 에디터 몽키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스트 섀도우랑 억셉트 섀도우를 두 개를 나눠 놓은 거예요. 일부러.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밑에 앰비언트라고 되어 있죠. 에디터 몽키의 앰비언트를 줄였다가 늘려볼게요. 하나도 변하지가 않죠. 왜 변하지 않냐면 앰비언트 라이트를 썼을 때 적용이 되는 항목이라서 그래요. 앰비언트 라이트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 뉴 라이트 그리고 앰비언트 있죠? 인텐시티 100으로 올리시고 다른 거 없죠? 그냥 밝기만 있는 거예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공간 전체의 빛을 약간 올려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오케이 눌러보시면 전체가 밝아졌죠? 그죠? 좀 줄여볼까요? 너무 세네요. 라이트 옵션 또 들어가서 인텐시티를 줄여볼게요. 이렇게 줄였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다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빛이 밝아졌지만 팬더라는 글자의 빛은 밝게 해주고 싶지 않아. 아까랑 똑같이 어두웠으면 좋겠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레이어에 있는 앰비언트 값입니다. 팬더에 가서 앰비언트 값을 0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두워졌죠? 그죠? 앰비언트가 적용되기 전으로 갑니다.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다른 빛들은 올라갔는데 팬더라는 글자의 빛만 올라가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에디터 몽키로 다시 돌아와서 밑에 있는 디퓨즈, 스페큘러, 메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신경 쓸 거는 그림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억셉트 라이트도 있네요. 억셉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빛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조명이 있으면 우리가 만든 사용자가 만든 조명을 쓰겠다. 아니면 그냥 디폴트로 쓰겠다 라고 정할 수 있는 거예요. 5% 하면 그냥 디폴트처럼 밝게 나오죠. 특정한 상황 아니고서는 쓸 일이 없겠죠. 왜냐하면 뒤에 부분과 이질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ON으로 해놓고 특정하게 주변과 상관없이 쨍하게 나와야 된다 라고 할 때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른 조명들도 확인해 볼게요. 스판 라이트랑 앰비언트 라이트를 없애시고 패러럴 라이트를 만들어 볼게요. 뉴 라이트 패러럴. 지금은 설명을 위해서 라이트 하나씩 설명하는 겁니다. 실제로 장면을 세팅할 때는 최소 2개 이상의 조명으로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패러럴을 선택하시면 몇 개가 비활성화되죠. 그죠? 왜냐면 얘는 콘 형태가 아니라 범위에 제한 없이 한 방향으로 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성해 볼게요. 생성하시고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쏘고 있죠. 이동하시고 여기 끝에 보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이동하시면 이 방향으로 빛을 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간단하죠? 원래 스판 라이트를 알고 나면 이렇게 패러럴 라이트나 포인트 라이트는 이해가 쉽습니다. 마지막은 포인트 라이트입니다. 이제 또 없애보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 뉴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여기도 패러럴과 똑같이 인텐시티 있죠. 그리고 나머지 스팟에 대한 부분은 없으니까 콘 비활성화되고 섀도우랑
디퓨전 이런 것만 있습니다. 확인. 이렇게 되면 얘는 사방으로 빛이 퍼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원형 모양으로. 이 점인데 얘가 사방으로 빛이 이렇게 나간다 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빛이 이렇게 얘를 중심으로 퍼집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라이터도 똑같아요. 섀도우 다크니스를 줄이면 그림자가 이렇게 흐려집니다. 그리고 섀도우 디퓨전을 높이면 이렇게 부드럽게 블러가 먹어집니다. 스판 라이트에서 봤던 강한 빛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퍼지는 빛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기능은 다른 라이트하고 같고요. 여기까지가 조명의 핵심 내용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3D 오브젝트, 카메라, 조명까지 전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3D에 대한 내용을 듣고 나시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3D도 가능한 툴이라면서 3D 모델링 파일은 불러올 수가 없는 건가요?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부 플러그인, 엘리먼트 3D 같은 거 그런 걸 써야지만 3D 모델링은 불러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애프터 이펙트는 자체에서 3D 모델링 파일을 불러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셨나요? 된다는 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이 기능이 2024년 버전부터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이전에 만들어진 기초 강좌들에서는 이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이들 접하지 못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 기능을 실습하면서 익혀보시죠. 컴포지션을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 컴포지션 1920, 1080, 23.976, 10초 확인. 애프터 이펙트에서 불러올 수 있는 모델링의 확장자는 총 3가지입니다. GLB, GLTF, OBJ. 제공해드린 3D 오브젝트인 카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동차죠. 밑에 컴포지션에 놔두시면 뭐라고 창이 막 뜹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3D 렌더링을 기존 클래식 3D에서 하면 안 되고 어드밴스트 3D에서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3D는 그냥 클래식 3D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실습도 전부 클래식 3D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3D 모델링 파일을 불러올 경우는 무조건 어드밴스트 3D를 이용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오케이 눌러볼게요. 뭔가 나오죠? 그럼 베이직 어드밴스트 있는데 이 어드밴스트에서 모델링의 사이즈를 정할 수 있어요. 센티미터로 가져갈 건지 밀리로 가져갈 건지 미터로 가져갈 건지. 지금 미터에서 이 정도 보이니까 사이즈만 살짝 줄일게요.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업 엑시스는 Y 엑시스로 해서 Y축이 지금 현재 애프터 이펙트가 위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쪽을 같이 맞춰줄게요. 오케이 누르시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 밑에 보시면 3D 렌더러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드밴스트 3D로 지금 현재 바뀌어 있어요. 아까 전에는 클래식 3D로 우리가 작업을 했던 거예요. 한번 바꿔보시면 자동차가 안 보이죠. 어드밴스트로 다시 바꾸면 보이고요. 밑에 시네마 4D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응용 강좌로 해갖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시 어드밴스트 3D로 넘어와서 그럼 진짜 3D 오브젝트가 불러진 건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Alt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로 움직여 보시면 진짜 3D가 들어왔죠. 애프터 이펙트에 3D 모델링이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막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도로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밑에 넣으시고요. 이것도 3D 레이어 체크해 봅니다. 3D 레이어 체크했고 자동차를 이제 여기에 맞게 배치를 해 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랑 이미지랑 좌표가 겹치니까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자동차 중간에 먹고 들어왔죠. 좀 수정해 볼게요. 이 앵글, 우리가 카메라를 장착하지 않았을 때 디폴트 카메라가 출력되는 화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화면은 그대로 놔둔 채 회전을 하고 싶은 경우는 커스텀 뷰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뷰를 포뷰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탑 뷰하고 프론트 뷰는 고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라이트 뷰를 하나 선택하시고 밑에 라이트를 여기 밑에 커스텀 뷰라고 있거든요. 얘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카메라 레이어를 만들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보면 디폴트 카메라가 출력 앵글이에요. 그리고 커스텀 뷰는 우리가 편하게 회전해서 볼 수 있는 앵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어볼게요. 도로를 뒤로 쭉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뺐고요. 사이즈를 좀 키워볼까요? 그리고 자동차 위로 올리고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자동차 S 눌러서 스케일을 약간 줄이시고 맞췄습니다. 다시 원뷰. 여기에서 조명을 한번 설치해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키 뉴, 라이트, 스팟라이트. 그런데 아까랑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보시면 캐스트 섀도우가 꺼져 있죠. 이런 합성에서는 그림자가 있어야 자연스러운데 지금 보면 그림자를 생성할 수 있는 캐스트 섀도우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어드밴스드 3D에서는 이런 조명에서 그림자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드밴스드 3D는 리얼 3D를 위한 렌더링 형태이기 때문에 마야나 3D 맥스, 블렌더들과 같은 3D 툴들처럼 HDR 이미지를 이용하고요. 그 HDR 이미지의 빛의 영향을 받아서 그림자를 생성해주게 됩니다. HDRI, High Dynamic Range Image, HDR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까 3D 모델링 파일을 넣으니까 어드밴스드 3D로 렌더링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컴포지션 세팅에 가보시면 여기 컴포지션 마우스 오른쪽 키 컴포지션 세팅, 그러면 3D 렌더러라는 탭이 있죠. 여기 가볼게요. 클릭하시면 이네이블 활성화된 거, 비활성화된 게 보입니다. 활성화된 건 3D 모델링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엔바이러먼트 라이트하고 섀도우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텍스트를 3D로 만들어줄 수 있다 라는 세 개가 가장 크게 보이죠. 그리고 안 되는 거는 보시면 엔바이러먼트 라이트 이외의 다른 라이트에서는 섀도우를 만들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포인트 라이트나 스팟라이트, 뭐 패러럴 라이트 이런 데서는 섀도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드밴스드 3D 렌더링 방식에서는. 제공해드린 사막 HDR 이미지를 한번 불러볼게요. 사막 HDR. 이렇게 뭔가 쭉 펼쳐져 있는 이미지가 보이죠? 이 이미지는 옆으로 긴 사진이고요. 이 이미지가 구 형태의 배경에 씌워지게 되고 그 구 안에 우리의 세팅하는 3D 공간이 놓여지게 됩니다. 라이트 종류에는 보시면 라이트, 아까 없던 엔바이러먼트 라이트가 하나 생겼죠. 그림자를 만들어 주려면 무조건 이 조명을 이용해서 HDR 이미지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생성해 볼게요. 확인. 그럼 이제 캐스트 섀도우가 체크가 되어 있죠. 누르면 엔바이러먼트 라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스라고 되어 있어서 보시면 디폴트가 되어 있어요. 그죠? 디폴트 값이 이렇게 되어 있고 눈을 꺼볼게요. 꺼보고 켜보고 그렇게 막 확 달라진 건 없어 보이죠? 그럼 이제 HDR을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사용 방법은 이 HDR 파일을 타임라인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HDR 파일을 타임라인에 넣으면 이 방금 소스 디폴트에
표시가 돼요. HDR 파일은.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뭔가 자동차가 자연스러워졌죠? 포뷰로 해서 볼게요.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사되는 배경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HDR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구에다가 씌워놨을 경우에 여기 태양 있잖아요. 이 태양 위치에 따라서 하이라이트가 다르게 맺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를 회전시켜 가면서 배경과 맞는 하이라이트를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엔바이러먼트 라이트를 R을 눌러서 로테이션, Y 로테이션이요. Y 로테이션 하는 이유는 구가 있을 경우에 이 중심으로 위로 해갖고 옆으로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요. 이렇게 돌리시면 빛이 이렇게 달라지죠? 원뷰로 해서 그래서 배경과 가장 자연스러워지는 빛을 한번 찾아볼게요. 빛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조금 더 빛이 닿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럼 5초 됐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엔바이러먼트 만들면 그림자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림자가 제대로 안 보이는데요? 그게 너무 당연하겠죠? 여기 포뷰로 바꿔서 보시면 라이트 회전해 보시면 자동차는 여기 있고 이미지는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림자가 안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림자를 여기 만들 수 있는 소리드를 하나 밑에 깔아주시면 돼요. 만들어 볼게요. 뉴 솔리드.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만드시고요. 이름 바꿔볼까요? 리네임 그림자 만드시고 3D 레이어 체크. 이렇게 만들어졌죠? 얘를 로테이션을 눌러서 X축 옆으로요. 마이너스 90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90도. 그럼 이렇게 옆으로 되죠?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타이어에 닿게 이렇게 하시면 그림자가 밑에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제 이 그림자만 놔두고 소리들을 없애볼게요. 없애는 방법은 속성에서 우리 아까 매터리얼 옵션에서 라이트 보면은 억셉트 섀도우 있죠? 이 억셉트 섀도우를 ON으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더 클릭하시면 ONLY로 바뀝니다. ONLY로 바뀌면 그림자만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사막 도로 위에 자동차가 진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지금 약간 어두운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배운 조명들을 가지고 채워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 뉴, 라이트, 스팟 라이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스팟 라이트, 일단 OK 눌러볼게요. OK 누르시고 속성 들어가셔서 라이트 옵션, 콘 앵글을 조금 더 키워볼게요. 키우시고 배더 값은 됐고, 네, 이렇게 하면 됐네요. 이렇게 하면 꺼보시면 아까 이랬던 게 이렇게 밝아졌죠? 훨씬 더 자연스럽죠? 4개를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HDRI 적용하고 그림자랑 추가 조명까지 적용한 게 가장 결과가 좋죠. 그런데 어드밴스드 3D는 클래식 3D랑 약간 사용 방식이 달라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기억할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3D를 구성한다 라고 하면 클래식 3D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한 것처럼 작업하시면 돼요. 그런데 3D 모델링 파일을 직접적으로 불러와서 사용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무조건 어드밴스드 3D를 사용해야 한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응용 튜토리얼들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게 될 테니까요. 지금은 오늘 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명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